한 주간의 아무 말을 골라내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코너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앞에 오늘 동아조선 치욕의 역사 네. 100주년 관련해서 오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저 영상? 좀 소리가 안 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아, 못 들었군요. 아니, 혼자 모니터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네요. 자막은 있었잖아요, 어쨌든. 제가 되게 딴 생각하느라. 네. 예.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무슨 오늘 오전 11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앞에서 이제 조선동아 100주년, 올해가 100년이 되는 해예요. 4월 이제 1일이. 네. 4월 1일 그 즈음에서 그래서 그 언론 시민 사회 단체들이 오늘 모여서 반성하라. 지금까지 왜곡 보도 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이부영 이제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오늘 그동안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질타하는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이 또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또 그런 문제들은 저희 핫식스에서 자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주식 칫솔 편집장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 지난 한 주 춥게 보냈습니다. 왜 추우세요?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마음이 추운 건 아니고. 마음은 괜찮은데. 예. 핫식스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군요. 예, 언제 돌아오나 생각하면서. 예전에 자유한국당 소송당한 거가 안 좋은 소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는 아직 기일이 안 나왔는데요. 예.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100% 승소하지 않을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 아무 말 후보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첫 번째는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인데요. 저런 걸 빼박이라고 하죠. 이게 작년 4월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거기 저렇게 적시가 돼 있었어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 라면서 최이배 의원 감금을 지금 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이배 의원을 당시 감금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버텨서 끌려나가라 했는데 맞아요. 이 말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그냥 나왔어요. 왜 말을 안 들어? 왜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아무 말 뭐가 있었나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인데요. 예. 경력 단절된 뒤 열심히 안 하더라. 이게 본인의 따님을 두고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인재 영입한 다음에 맞아요. 그 얘기를 하셨군요. 맞아요. 총선 6호 인재 영입으로 로스토리의 홍정민 대표를 영입했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그분을 추켜 세우면서 저런 가족을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셔서 논란이 됐습니다. 굳이 왜 비교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러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경력 단절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에 가깝고 정당은 이제 그걸 풀어가야 할 주체인데 저렇게 마치 경력 단절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무 말 볼까요? 이게 어제 하루 실검 1위에 하루 종일 올라 있었어요. 이분이 저도 처음 보는 분인데 주예지 씨라고 이게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맞아요. 굉장히 스타 수학 강사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어저께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의 채팅에 응답하면서 저런 말씀하셨어요. 공부 못하면 용접 배워서 호주 가야지 라면서 혼자 좀 웃음을 좀 참기 어렵다 이런 제스처를 좀 하시면서 그렇군요.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일단 뒤에 좀 설명을 할 텐데 이분은 용접도 모르고 호주도 모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일단 아무 말 소잔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집계를 해서 2주의 아무 말과 그리고 아차상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계속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차례차례 좀 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끌려 나가는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이제 적혀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예. 그 지난주 4월, 작년 4월에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한 공소장이 금태섭 의원실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충돌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현장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하고 네.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저 발언인데 작년 4월 25일 날 그 최이배 의원이 감금돼 있었던 네. 그 당시에 그 한국당의 여상규 의원, 정가비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그 감금을 풀지 않으면 불상사가 생길 것 같다라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나경원 대표가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라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자들 걸어 나오셨어요. 네. 예. 그거는 이게 영이 안 선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그게 아무래도 예, 예.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는 그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그 당사자들이 이거 지금 막으면 큰일 난다. 이런 계속 막고 있으면 진짜 불상사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원내대표가 저런 좀 무리한 지시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감금을 좀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약간 현장에서 판단이 아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법 만약에 그러니까 처벌 받으면은 우리만 완전히 맞아요. 피해보는 건데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게 무책임하게 막 지시하는 거 아니야? 약간 현장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공소장 그 결과를 보면요.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이 총 24명이 지난 패스트트랙 그 폭력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예. 그중에 14명이 정식 기소가 됐고 10명이 약식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 형량을 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예. 약식 기소된 의원들의 구형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예. 근데 보면은 검찰은 그 사기특위 회의를 주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홍철호 의원을 꼽았고요. 정기특위 회의를 주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장재원 의원을 꼽았는데 예. 이 두 분이 나란히 약식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약식 기소인데 구형된 그 형량이 예. 벌금 500만 원이에요. 벌금 500만 원. 그렇죠. 이제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는 거 이대로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식 기소된 그러니까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하는 의원들 중에 약식 기소된 10명 중에 이제 2명이 예. 이제 선거법 피선거권 박탈 그 형에 해당하는 구형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정식 기소된 14명은 그보다 무거운 구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 이 두 분이 주도적인 혐의를 이제 좀 그 책임을 지게 된 이유가 검찰이 보기에 그 스크럼 맨 앞에 있었다. 딱 그런 그 2명을 이제 이렇게 딱 콕 집어서 그 적시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말씀대로 야, 내가 이 판에서 더 주도적으로 이걸 방해하면 진짜 그 검찰한테 타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밖에서 위에서는 지시만 하지만은 피해 보는 건 우린데라는 그런 감정이 강하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여러모로 궁지에 몰렸어요. 맞아요. 예, 지금 엊그저께 그 MBC의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그 여러 가지 나경원 의원의 어떤 자녀에 관련된 입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또 보도가 되면서 나경원 의원이 형사고소하겠다. 그 전에는 민사고소만 했거든요. 그래서 민사고소는 언제든지 취하하면은 아무것도 없던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추정이 되는데 형사고소까지 하겠다, 스트레이트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가장 열심히 다룬 언론이 저희 김준일의 하식스거든요. 물론 안진걸 소장을 사실 별로 그분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안진걸 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불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왜 저희는 고소를 안 하시나요? 근데 이렇게 고소고발전을 굉장히 그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계신데 예. 이게 아마도 개인 명의로 그 어떤 개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한국당에서 아마 그 한국당 담당 변호인들이 이걸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피곤하실 것 같진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당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지금 소송을 하고 계셔서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송사를 본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다퉈야 할 송사를 당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좀 지적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라는 지시.
요거가 1번이었고요. 2번, 이해찬 죄송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력이 단절된데 열심히 안 한다. 한번 뭐 설명을 좀 들어보죠. 예, 저희는 일단 이제 잠깐만요. 이게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과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 딸도 경력 단절자인데 경력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 해요. 야, 근데 지금 우리 홍 박사님은 아주 그걸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일단 뭐 말씀에 악의는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 영입한 그 홍 박사님을 이제 추켜 세우면서 세우기 이제 위해서 했네요. 그냥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씀을 한마디 보태셨는데 먼저 그 홍정민 대표의 좀 이력을 잠깐 살펴보면 예. 이분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001년에 서울대 경제학부를 차석으로 졸업하시고 삼성화재에서 4년간 근무한 뒤에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2008년에 이제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셨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 경력 단절 극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칭찬을 하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해찬 대표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따님도 이제 경력 단절의 피해자인 거잖아요. 근데 경력 단절을 극복한 이제 인재를 영입하면서 경력 단절을 마치 그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경력 단절을 이겨냈다 혹은 뭐 극복했다 이런 말을 저희가 이제 뭐 습관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이런 말이 어떤 개인의 서사를 표현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말들이 어떤 사회적 맥락을 갖게 될 때는 이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력 단절 문제는 이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서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가까운데 그렇죠. 그걸 해결해야 할 어떤 책임 당사자라고 할 수도 있는 정당의 대표가 이걸 마치 그 개인의 극복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가지고 경력이 단절이 된 거야. 이런 지금 메시지처럼 들려서 사실은 그 이해찬 대표 따님이 네. 이 얘기를 뭐 기사로 봤으면은 굉장히 섭섭했겠다라는 왜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굳이 여기서 걸고 넘어져 나도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걸고 넘어졌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사실은 그 따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 전 모르니까 그분은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냥 보편적인 거고 이분이 특출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홍 대표라는 분이 굉장히 특출난 거고 모두가 어떻게 애 낳은 뒤에 3년 만에 사실을 패스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이렇게 맞아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대단한 분이다. 좀 약간 뭐 속된 말로 하면은 독한 사람이다. 애를 키우면서 3년 만에 사실을 패스하는 거는 정말로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의 이력을 보면서 그 전국의 많은 경력 단절자들이 나도 노력해서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거는 그 이분의 이력을 보면 저거는 평범한 경력 단절자들의 어떤 뭐 모델, 어떤 그분들을 대표할 만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분의 능력을 높이 사서 영입을 하셨으면 그냥 이분의 능력을 잘 쓰시면 될 텐데 이게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또 한 번의 좀 어떤 상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의 이런 좀 감수성이 좀 부족한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예. 작년에는 어떤 장애인 단체의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정치권에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그 부적절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남성들이 특별히 베트남 여성들을 좋아한다더라. 이런 좀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젠더 감수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연배 그 되신 분들이 사실 그 요즘 시대에 어떤 그 빠르게 요구되는 그런 그 감수성들을 체득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어렵긴 해요, 사실 그 네, 부분이. 뭐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으나 그래도 저 공당의 대표로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좀 이렇게 공감은 못하더라도 머리로는 좀
좀 학습을 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까지 봤고요. 사실은 제일 저는 오늘 관심이 가는 게 이 세 번째, 이분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된 이 주혜지 씨 발언이 있는데, 일단은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고 말을 해보죠. 가영 학생들이 나영 학생들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영 7등급이 나영 본다고 1등급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영 7등급은 공부 안 한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나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했으면 3점짜리 다 맞추면 7등급은 아니거든요. 3점짜리 다 맞춰도 5, 6은 가는데 7등급 나왔다는 건 3점짜리도 틀렸다는 거지. 안 한 거지. 그렇게 할 거면은 징 용접 배워가지고 저기 호주 가야 돼. 그럼 돈 많이 줘. 예, 저 발언이었는데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요즘 입시 제도를 몰라서 가영 7등급, 나영 뭐 이게 잘 뭔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뭐 두 가지를 비교를 한 거고, 가영과 나영을. 네. 그다음에 징 용접 배워가지고 호주 가야 돼, 돈 많이 줘라고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사과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사과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죠. 어제 라이브를 진행하던 도중 댓글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특정 직업을 언급하여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싹 바뀌었네요. 굉장히 들떠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차분해지긴 했네요. 예. 이날 저 영상이 13일 날 공개가 됐는데 그 실검에 막 뜨고 나서 그 대한용접협회에서 이건 명백한 그 직업군에 대한 비하다라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사과 영상을 찍으신 건데 저는 이게 좀 말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저 주혜지 강사가 평소 그 내면에 갖고 있던 어떤 육체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천시의 시선 이런 것들이 그 본인도 모르게 새어 나왔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그래서 좀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내면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게 일단 용접공은 뭐 당연하게도 어떤 뭐 그렇게 뭐 폄하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고요. 예. 일단 그 용접공이 수입이 얼마냐, 돈을 얼마나 잘 버냐, 이런 이야기는, 뭐, 주희지 씨도 그 돈 잘 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여기서는 무의미한 것 같고, 이게 일단 그 남는 거는 육체 노동을 향한 그 어떤 멸시의 시선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주혜지 씨가 언급한 용접공이라는 특정 직업은 사실 예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라는 말들을 이렇게 좀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사실은 비하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그 자리에 뭐 청소부를 넣던지 아니면 뭐 핫식스 진행자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핫식스 핫식스 진행하게 돼. 진행자, 네. 이렇게 해도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말 실수라고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난 반성인 것 같고, 조금 이제 좀 그 어떤 그 시선을 조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를 하는 게 가장 문제가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가영과 나영을 비교를 하면서 얘네 떨어지는 애들이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굳이 저렇게 비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뭐, 이를테면 저런 사람이 돼라고 말하는 거에 이제 뭐 그런 예시를 들자라면은, 너는 커서 저기 청소하시는 저런 분들, 좋은 사람이 돼서 저런 분들 많이 도와드려야 돼. 라는 거를 이제 어느 학부형이 아이한테 했다라고 하면은, 네.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도와주는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약간 또 이분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것들이 예전에 한번 뭐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요즘은 그 정도 이제 감수성까지도 우리가 얘기가 진짜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 비교를 하는 것 자체를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그런 뭐 육체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아니면 뭐 주변에 그 가까운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저런 그 발언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저런 식의 발언에 그 좀 개인적으로 좀 버튼이 많이 눌리는 편이거든요. 약간 그 불평등을 승인하는 듯한 저런 발언에 대해서 이게 경쟁 사회에서 이거 누군가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렇네요. 그 저게 주혜지 씨의 발언이 이번에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네. 사실은 사교육 시장에서 네. 저게 좀 기본적인 정서로 좀 깔려 있는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치킨을 시킬지 치킨을 배달할지 이거는 이제 지금 너희들의 성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식의 치킨을 마케팅. 시키는 사람은 1, 2, 3등급, 배달하는 사람은 7, 8, 9등급이다. 와, 있기는. 제가 예전에 봤던 거는 네. 지금 뭐 자느냐 안 자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뭐 이 급훈 같이 이렇게 교실에 써있던 거 뭐 이런 게 막 기억이 나요. 아, 그러니까 참 굳이 저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맞습니다. 되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지금 저희가 지금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투표를 받고 있으니까요. 1번 나경원, 2번 이해찬, 3번 주혜지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잠깐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와서 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호주에서 돈 많이 줘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돈 많이 받습니다. 호주에서 용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주는 육체 노동이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요. 실제로 그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낮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99년도에 호주에 한 8개월 정도 살은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이제 워킹 할러데이 같은 걸로 뭐 알로에 농장 이런 데서 일하시는 뭐 그때 그러다가 이제 뭐 도시에서도 일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당시에 백완공이 호주의 소득 탑 10에 들었습니다. 오. 직업 중에 막 뭐 3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플러머라고 하죠. 그런 네. 뭐 어떤 뭐 육체 노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소득자였고, 실제 호주에서 용접을 한국에서 잘 배워서 호주에서 잘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고소득으로 잘 사는 분들이 있어서 저거가 뭐 주혜지 씨도 모르고 한 얘기는 돈 많이 줘 하는데 네. 자부심 있게 사는 이 그렇죠. 용접공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짓밟은 행위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블루 칼라에 대해서 그런 좀 천시하는 그런 천대하는 이런 태도 상당히 낡은 그 시선이죠. 지금 우리가 뭐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저런 식의 어떤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뭐냐요? 저것도 어떤 모 학원의 예. 그 광고 카피인데요. 왜 죄인이냐고? 그러니까 성적을 못 내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학생들을 그 노골적으로 죄인 취급을 하는 카피 문구인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참 별게 공부 못하면 죄인인가요? 참. 저 유명한 분이죠. 강성태 씨라고. 공신이라고 불리는 저분. 맞습니다. 야. 저 표정을 보면서 저는 저 표정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저 표정을 네. 보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근데 저거는 공신닷컴이라는 데서 공식적으로 낸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든 거 아닌가요? 설마 아닙니다. 본인의 어떤 그 마케팅이었어요. 저 표정으로 마케팅을 했다고요? 예, 제정신인가요, 지금? 그 돌아다니던 짤방이 아니라 와, 본인이 저 표정으로 정말이에요? 와, 예. 대박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담당 PD가 긴급하게 알려왔는데요. 본인이 2007년에 호주에서 육체 노동을 해서 8개월 동안 소고기 공장에서 소고기 포장을 하다 왔는데 돈을 많이 벌어왔답니다. 육체 노동자가 대우받는 호주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저희 집계가 됐나요? 예,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1등 누구로 보시나요? 저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래도 어제 오늘 너무 화제가 됐던 예. 그 주혜지 강사가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뻐서 혹시 찍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나요? 예, 저는 저는 원래 흔들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3번 아니다. 3번은 아니고요. 저는 1번 과감하게 뽑겠습니다. 요즘 이분이 화제의 중심이고 앞으로 계속 화제에 오르실 분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이게 웃돈 올라가거든요. 이런 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으면 웃돈 올라가서 1번 나경원 저는 찍었습니다.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 정말 그 순환 시대예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상된 거였죠. 원내대표 시절에는 수사를 못하지만 이제는 뭐 워낙
지금 압박이 그리고 혐의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의혹이라고 해야 돼.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일단 공정한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먼저 집계가 됐다고 하니까 자, 아차상 2등부터 보시죠. 2등 아차상. 2주의 아무 말. 아차상은 안타깝네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 이 말이 2등밖에 못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발언이 2등밖에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면 야. 나경원 원내대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너무 이건 지금 사회가 문제가 있어. 이런 발언이 2등밖에 못하다니요. 예, 그러면은 오늘의 대망의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 예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주의 아무 말 대상은 역시. 주혜지 씨 축하드립니다. 용접배우. 예. 광역 어그로라고 하죠. 광역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저분이 떠오르는 샛별이네요. 아무 말게 떠오르는 샛별. 예. 네, 사과를 하셨으니까 아. 예, 저희 이분이 그 하신 발언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저분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그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런 좀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3번 그 방금 그분 네. 주혜지 씨를 보면서 또 그 생각도 든 게 이분이 예쁘지 않았다라면은 이 정도로 맞아요. 화제가 됐을까. 네. 사실은 또 외모만 보는 이 더러운 세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저 같은 사람은 화제도 안 돼요, 심지어. 잘생기지 않아서. 한번 좀 저런 발언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죠. 화제가 해볼까요? 되는지 안 예. 되는지. 자, 예. 용접하면은 돈 많이 법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만만치 않은 또 선수들이 나오고 교육계까지 등장을 하니까 갈수록 이 아무 말 소잔치 코너가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아무 말러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소잔치의 직설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